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9일에 발의를 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니까 하루 만에 철회를 했고 어제 다시 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다. 극한의 꼼수 정치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토쿠비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상가가요. 1830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에요. 네. 고전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절대 다수 권력자가 갖고 있는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법부의 그런 독점이야말로 독주야말로 그렇죠. 정말로 두려워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게 전혀 지금 똑같이 한국적 상황에서 네.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세 가지 폭정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폭정이 이제 입법 독주죠. 입법도 그러니까 입법 노란봉투법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예. 뭐 엄청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통과시키는 통과시키는 거죠. 거예요. 네. 두 번째 폭정은 바로 탄핵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했고 뭐 지난번에는 뭐 이상민 뭐 이미 장관도 했어요. 했다가 네. 헌법재판 전원이 지르자 뭐 기각시켰죠. 기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국민들이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서 수사와 관련된 검사를 네. 탄핵을 지금 하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서 이제 방탄을 막 나중에 가고 이제 세 번째가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헌법 파괴예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는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예산심의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헌법에서 규정된 걸 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에워싸고 있어서 최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그냥 작심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지식 지식 상태고 네.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이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었는데 네. 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졌다. 네. 바로 리더십 때문이다. 이재명 이재명의 바이러스인가요?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나중에 좀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당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폭정에 시달리다 보면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정권 심판론만 보는데 네. 그동안 집권 2년 안 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이런 폭정도 엄연하게 이거는 분명하게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돼. 스스로가 심판받겠다는 그러한 폭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고 막 의회 권력에 도취돼 있는데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탄핵을 하는데 네. 좋아요. 10분 양보해서 그 검사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탄핵을 하면 아예 직무를 못 해요. 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 불법을 했다고 탄핵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뭘 했어야지 불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뭐냐면 무조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렇죠. 이러면은 모든 장관 다 탄핵하면 그냥 행정부가 마비돼 버려. 아예 그렇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를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네. 검부 독재다, 뭐 네. 검찰 독재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지금 의회 독재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독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생각을 해보죠.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2명인데 한 명을 위원장을 탄핵하면 그 이상임 상임위원은 혼자 남아 혼자 있거든요. 남아요. 그러니까 할수 완전히 없죠. 그냥 그 위원회를 그래요. 직무 정지시켜 버리는 네. 거거든요. 부서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딴 것도 아니고 집권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결국은 좀 이제 산무 정치에 완전히 빠져 있다. 그렇죠. 첫째는 민주당은 견제는 없고 폭주만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책임은 없고 막말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말. 식의 네. 산무 정치에 매몰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예. 하나씩 하나씩 다 아까 우리 정보 이론에 의하면은
어떤 정보는 이렇게 쌓였다가 그렇죠. 아주 어떤 순간이 되면 그걸 인출해가지고서 그렇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민주당이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것 중에서 참 맞는 말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유일하게 실천한 말이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의회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네. 제가 볼 때 의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어. 의회 그 결국은 입법 독재, 그렇죠. 의회 권력. 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이어서 의회 권력을 교체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예산철인데 네네네. 이 예산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깎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증액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아니, 증액권은 당연하죠.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한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자기들 예산은 다 증액했어요. 수조 원에 돼요. 이거는 완전히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예산 탄핵이란 말이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예산 문제도 다 윤석열은 탄핵하고 이재명 건 다 올린다. 어. 이게 말이 되나? 예? 그래서 제가 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민주당이 헌법 파괴다라고 네. 얘기한 거는 헌법 57조를 보면요. 네. 예산과 관련돼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건 헌법은 가장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의정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정신은 뭐냐면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 원에 대한 정부 예산은 깎으면서 이재명 표 예산 수조 원은 증액시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역 사랑 화폐 7천억 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2조 3천 그리고 사망금 5천억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청년들 그런데- 예산 다 깎아버렸어요. 근데 물론 깎은 게 한 2,300억 정도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깎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재명 표의 청년 패스라고 그러나요? 3만 원 네, 패스. 네. 이게 한 2,900원 새로 신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할 수가 신설하면 없어요. 안 돼요.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네. 것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총선용 선심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무조건 윤석열 국정운영 발목 잡기가 네. 가장 최우선 항목으로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은 결국 뭐냐 의회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네. 정말 이 모든 정치에 있어서의 비정상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 민주당이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의회 권력에 도취돼 있다. 네. 이런 부분 속에서 빨리 이걸 깨어나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 좀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막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네. 암컷 발언이 굉장한 파장을 지금도 낳고 있죠.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당원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네. 지금 해당 발언 바로 전날에도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또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발언을 듣고 소리내서 웃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웃었다는 거죠. 네, 이 암컷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 사류적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본인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무슨 정신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네.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부끄러움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국민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냐면 정말 강성 지지 개딸들만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두 가지 면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항의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피해 호소인이 나오더니 이제 암컷 그러니까요. 발언까지 그러니까 뭐 하는 당입니까? 이 당? 이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이 아. 이제 그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구나를 그렇죠. 느껴지는 것 반성과 성찰이 없어요. 그렇죠. 네.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실수해도. 그렇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 98년도인데요. 네. 98년도에 아마 우리 배 앵커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김홍신 한나라당의 네네네. 그 의원이 아주 정말 막말을 했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말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된다. 오나. 가지고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맞습니다. 그런 말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 그때 참.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그렇죠. 났었죠. 세상에. 저는 이제 공업용 미신 바로 2가 나올 것 같아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뭐 암컷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얘기 저 이상한 수컷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인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오히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 자기가 하체가 약하니까 네. 아, 뭔가를 가지고 반짝해가지고 자기의 그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고 주목을 좀 같은데 저는 그거 네. 사실 이분 짤짤이 얘기하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문제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여성 의원들이 침묵했다는 것도 글쎄요, 그렇고 그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막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전체 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난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공감하는 게 네. 뭐냐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다. 그 말이 제일 정말 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서로 날뛰잖아요. 심한 경우는 무슨 뭐 선거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을 막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면은 혹시 공천 받을 때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죠. 그 오히려. 착각을 하는 오히려. 오히려 그렇잖아요. 뭐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막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거짓말도 막 해요. 하는데 뭐 후보고 막 모이고 예? 뭐다 채웠죠.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태벌을 넘어서 네. 저질화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 정치 저질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건 어떻든 형태든 간에 공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야기 하셨는데 이 군부 독재 프레임처럼 뭔가 검사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강성 지지자들을 좀 모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강성 지지자들 모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뭐 그렇게 오죽하면은 그 최진원 경희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딸 파시즘이란 말까지 네. 썼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네. 마치 종교적 집단가처럼 말이죠. 네. 그 사이비 종교에서 그 시도들이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네. 따라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강하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강성 개딸만 보고 정치를 그렇죠. 하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자신들을 자해 정치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중지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당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안 먹히는 거죠. 당대표가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분 자기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밑에 사람이 부분이 뭘 해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도덕적 감수성이 네. 무뎌졌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리고 맞아요. 과거에 민주당은 뭐 김대중 정당이라든지 노무현 정당 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자기들 항상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뭘 하는데 계승했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항상 실용적이고 네.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눈초리를 보면서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 정부란 네. 말까지 썼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게 원칙을 지키면서 네. 정치를 하라는 네. 것. 그걸 다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그럼요.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느냐. 이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은 급속하게 이재명 사당화로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막말과 선동이 지배하는 이러한 정당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맞아요. 지속되고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을 하게 지금 됩니다. 보면 이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빠져 있더니 네네. 이번에 보니까 계엄 중독에 빠졌더라고요. 무조건 뭐 하면 계엄이라 그러는데 예. 이분들 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엄령 네, 가지고 그렇죠. 뭐 맞습니다. 수사하고 난리 난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무죄예요. 근데 이번에 또 계엄령을 들고 나왔는데 이분들 영화 정치에 맛을 들였는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 걸핏 한번 뭐 영화 보고 네. 눈물을 흘리고 네. 그러시더니 이제는 뭐 영화만 갖고 또 난리치는데 사실 서울에 보면 영화가 흥행하니까 이게 이제 편승해서 뭘 하려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이 서울에 보면 만든 이 감독이 예. 뭘 만들었냐 아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그거 보면 서울의 봄 뭐 갑자기 아수라가 생각이 나요. 자, 맞아요. 그러면 서울의 봄이 현실에 투입된다면 아수라 성남시장을 시장, 그렇습니다.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뜨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다시 아수라가 되는 건가? 아니 도대체 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군부 독재의 네.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아하. 프레임을 놓고 네. 자기네는 이제 민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라고 둘은 모르는 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네. YS 문민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거를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를 만드는 게 YS고 하나의 척결한 게 하나의 나와요. 척결하고- 이제 하나회가 서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한화회를 척결한 게 YS고요. 네. 그리고 역사 바로 세계로 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YS가 보여줬는데 그렇죠. 다 그 처벌했어요. 문민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도 생기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죠. 만들어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YS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러한 국민의힘을 상해서 뭐 군부 독재에 피가 흐른다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아. 얼마나 역사적으로 무지한가라는 그렇죠. 부분들 속에서 한번 지적을 좀 지금 하고 우리나라 싶고요. 정당 중에요. 군부 독재 찬성하는 정당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50년 전, 60년 전 얘기를 갖고 아직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거죠. 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요. 네. 대한민국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네.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지수가 이 얘기하면 정말이라고 물어보는데 미국보다 높아요. 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8.0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8.0 정도라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YS 문민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S 문민정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군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다시 소급을 해가지고서 마치 민정당 시절에 있어서의 국민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편견이고 그 잘못 착각이고 무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재대 김영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치펀치 저희가 개편 후로 새로운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아, 마련을 드디어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답을 아, 하셔야 예, 예, 되겠습니다. 예. 네. 최강욱은 민주당 엑스맨 같아요.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말이 됩니까? 탄핵 남발 그만하고 당내 입단속이나 제대로 하시길 이렇게 DGDR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최강호에 대한 그 관심이 많네요, 일반 분들의. 그게 바로 최강욱 의원이 노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하.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네. 하면은 네. 각종 언론 매체에서 그걸 다뤄주고 아. 그게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정치는 자기 부고 이외에는 항상 그렇죠. 많이 나와야지만 좋다라고 하는 악명도 좋은 악명도 거다죠. 좋은 것.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서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막말 중독에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선동에 하는 거고 예,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아, 하나씩 다 옛날에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국민 수첩이 있거든요. 아하. 국민들이 수첩에다 다 적어놓거든요. 아, 그게 결국 난 선거 때 총선에 딱 나가는 거죠. 하면. 탁 하고 나가는. 네. 근데 이게 최강욱이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최강욱에 소속돼 있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네.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 체제에서도 분명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2012년도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었는데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 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민주통합당 했는데 아주 비등비등하게 갔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네. 오. 김영민 막말파동이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잖아요. 난리 뭐 났었죠. 콘드리살 아이스를 뭐 네. 어떻게 하겠다. 뭐 아. 정말 너무 입에 담은 저급해서. 저직판. 네. 저는 그거에 버금가는 거라고 좀 봐요. 네, 지금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하는 네. 부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자기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네. 의원직을 상실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야지 그게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는 또 그런 사람 때가 이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도미노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계속 파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또 이거보다 더 센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경쟁하죠. 경쟁을 하는 막말 거죠. 경쟁을 막말 하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가져간다는 거는 네. 너무 그래서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03명을 상대로 네.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한다는 게 13%밖에 안 되고 13%나 되나요? 꽤 높은데요? 높아요? 못한다가 네. 80%인데 네, 그렇죠.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 지지 강세가 굉장히 센 40대하고 50대는요. 네. 9% 6%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저건 아닌데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 나온 조사 한번 결과 보세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잘하고 있어라는 이게 40% 이상 넘이 되는데 좀 이재명 당대표 역할 잘하고 있느냐? 거의 변화가 없어요. 30% 초반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0%를 넘은 적이 있나요? 민주당 없죠. 그러니까 저러한 구성원들이 막말하고 선동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야당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뭐 30%대 초중반이라고 막 비판하면서 그럼 왜 그런 이익을 민주당은 전혀 얻지 못하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행태가 국민들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만의 정치 어떻게 갈라파고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참 민주당이 위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전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안타까운 핵심에 거죠.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네. 네. 이 국민 10명 중 9명이 재판 생중계를 해야 네네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이제 재판에서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부 신뢰 뭐 존중도 안 하고 네네. 걸핏하면 재판 빠지고 뭐 네. 하여튼 재판부를 우습게 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자, 이 정말 재판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궁금하긴 해요. 네. 이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가 네. 연구 용역을 줘서 네. 국민을 상대로 물어봤을 때 생중계하는 게 좋다는 게 88%거든요. 그럼 압도적으로 원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법원 행정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지원과 사법농단 때문에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로 갖고 네. 생중계를 할 때 원칙은 이제 그 재판 당사자가 우리가 많은 공적 관심 있는 분이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빨리 저는 추진돼야 될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렇게 해야지 사법부의 위상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청문회 생중계 하잖아요. 네. 그거 왜 그렇죠?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됐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특히 뭐 다 그건 아니지만 이건 모든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국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재명 전 대표가 한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죠. 재판에 네.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 네.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모르죠. 또 이걸 어떻게 막을지는 모르죠. 뭐 생중계하면 최소한 지각은 안 할 것 같아요.